잘 들으시죠? 맞습니다. 저는 방에서 이세로이라는 닉네임을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네, 수익에서 추진하시는 사업 수익 모델 자체가 정밀하는 우리나라에요. 들리시나요? 네. 안 들려요? 네. 사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북한에서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전기가 공공재라는 인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 구조 모델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오히려 국익적인 어떤 사업 추진, 국익적인 어떤 모델로 추진한 다음에 어느 날 전기가 민영화가 되거나 조금 더 이제 전례와 실제 사례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FOE의 대부분의 수익을 여기에 다 쓸 거고요. 이게 다 공원 사업입니다. 네. 완전히 그렇게 사익에 대한 이렇게 영리 법인이니까 이제 영리를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에서 장부 다 까라고 하면 깔 의향도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수익의 10% 정도는 FOE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공원 사업에 쓰겠다. 전 이런 식도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게 사업이 아니라 운동으로.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죠. 사회적 기업 말고 이게 공익 기업? 그렇죠. 좀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쪽으로. 근데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처음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메이센스하지가 않은 게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는 사람이 비영리 사단법인 일합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신빙성이 없어요. 차라리 나 영리법인이고 영리의 대부분을 공원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편이 듣는 사람들 이렇게 설득하는 편엔 낫더라고요. 아래 어폐가 있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3조가 만약에 없다는 전제하에 네.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전기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네. 물론 그린 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의 인식이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업가들이나 전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게 재생에너지에 좋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라고 인정하더라도 아리백 쪽 서방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거나 그런 공공적인 이런 걸 한다는 거를 한국에서는 인정해 주더라도 만약에 아리백 쪽에서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꿈꾸고 있는 탄소 배출권 사업에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아까 수소에 빗대어서 재생에너지의 유휴전력을 이용해서 마이닝을 하면 그건 그린 마이닝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미 서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채굴업자들을. 회색 채굴업자, 블랙 채굴업자, 중국 애들이 블랙 채굴업자죠. 도둑전기 쓰는데 심지어 석탄 발전 그런 거 쓰는 애들이 블랙 마이닝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재생에너지를 촉진시키는 그런 마이닝은 그린 마이닝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미 서구권에서 개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쉬울 거라고는 안 봐요. 쉬울 거라고는 안 보는데 그렇다고 아예 시도도 못 해볼 정도로 그렇게 꽉 막혀 있진 않다. 예.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 작가님 유튜브 채널 팬이고요. 예. 오늘 모비키가는 처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장표에서 네. 아까 말씀하실 때 2호하고 3호가 이제 충돌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본 원칙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3호를 해석할 때 네. 이제 특정 시간대에 생산된 발전 전력만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는 부당하게 다른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철회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 사용자가 굉장히 특정된 시간대만 나는 전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전체 다른 전기 사용자한테 부담을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저희는 이제 특정 시간을 지칭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걸 지금 제가 용어를 지금 까먹었는데 이제 초과로 전기가 발생했을 때 출력 제한. 네. 출력장애 일어났을 때 그때를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3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거는 앞에 특정 시간대 생산된 발전 전력만을 판매 구매하는 경우 등은 어떤 예시적인 내용으로 보이고 결국은 저기서 저 조항에서 얘기하면 부당하게 다른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출력 제한할 때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네. 그것이 다른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죠.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3호에서도 자유롭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왕에 조언을 구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2호가 문제인데 저희는 저런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정한 전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사업 모델했을 때 경제성 분석했을 때 뭐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연간 이익이 뭐 400억 정도를 추산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출력장에 나왔을 때 전기를 단가당 얼마에 구매한다고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공짜로 쓴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얼마의 전기를 우리가 전기료를 내고 썼을 때 400억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400억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부당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접근할 것 같고 실제로 해보면 과도한 이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도한 이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 발전 사업자랑 그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기여를 해서 저희가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제 설득을 하면 되고 저는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적인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을 아까 5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걸 보셨는데 네. 그냥 저희가 지금 이거 이제 모든 어떤 계약이나 실행 행위에 대해서 다 법률이나 규제에 저촉이 돼서 진도가 나가기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5개까지 다 세팅해서 한다? 저 굉장히 그 로드맵이 크다고 보여지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다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과도한 이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보다 실제로 저희가 액션하는데 영향을 집중하는 게 뭔가 진도를 나가는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저거를 해가지고 채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인을 진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소에 이제 코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현금화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신 방법이 있나요? 일단 OTC 거래도 일단 국가에서가 어떻게 장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OTC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인데 네. 우리 한국에는 OTC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네. 그렇다고 외국 OTC 시장도 이동하기가 규제 측면, 외환거래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대표이사 계정으로 업비트 같은 데서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서 현금화해서 법인으로 원화를 넣어도 되느냐?
그런 것도 또 굉장히 그 법인 자금이 그 대표이사한테 왔다 가기 때문에 행정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규제하에서는 그 간단한 것도 굉장히 많이 법률 검토와 진도가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계신 로드맵이 너무 크다. 네, 그런 생각은 들었고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설득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연간 이익 400억 이거는 네. 정말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기관의 어떤 정부기관이나 이런 걸 설득하면서 다니려면은 굉장히 좀 더 정밀하게 추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근거도 좀 더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단가로 채굴하면 400억이 나옵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출력 제한 나왔을 때, 우리가 출력 제한 나왔을 때만 전기를 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기를 얼마에 쓸 거냐의 문제. 네. 그다음에 그럼 제주도에서 출력 제한이 발생돼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 시간이 평균 얼마 정도 될 것이냐.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밑그림이나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좀 다 경제성 분석 이런 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온 연간 수익 410억 원은 그 코스트를 제가 얼마로 놓고 계산한 거냐면 킬로와트 시당 40원을 놓고 계산한 겁니다. 예, 제가 출력 제한으로 버려질 전기를 킬로와트 시당 40원에 가져와서 쓸 수 있다면 410억 원의 순수익이 나는 겁니다. 예. 이 채산성 계산 사이트야 뭐 다들 이용해 보셨을 거고, 거기서 뭐 오차 범위야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막 허황된 계산 수치라고는 생각 안 하고, 다만 그건 빠졌죠. 설비 투자비는 빠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년 동안 가동을 하면 설비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걸 40원에 네. 하면은 예. 발전 사업자한테는 얼마의 이익이 돌아가나요? 그 출력 제한, 우리가 출력 제한된 전기를 40원에 산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발전 사업자는 이제 전기 생산 단위당, 뭐 그게 와트당, 킬로와트인지 모르겠지만 40원에 부가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들의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해석하기에 따라 네. 다르다고 저는 봐요. 통상 이제 풍력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S&P는 킬로와트 시당 130원, 120원 이 정도 선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풍력 발전 사업자가 저한테 야, 원래대로라면 120원, 130원에 팔 수 있는데 너한테 팔아서 40원에 팔았어.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되고, 야, 예. 출력 제한 걸렸을 때 우리가 네, 원래대로는 네. 가져가고 네. 그게 그냥 순전 이익이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40원 전부가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출력 제한으로 생산되는 전기량과 예. 1년에 얘네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얼마냐. 발전 사업자에게 순수 전기 납품으로만. 예, 자기 우리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발전 사업자의 이득이 얼마인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0기가와트 곱하기 40원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200기가와트 곱하기 40원이 얼마인지는 제가 뭐 숫자로 바로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과도한 이익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혜라고 걸린다라고 한다면 네네. 정말 저희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서 과도한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왜 40원에 하냐 이거죠. 50원, 60원으로 하면은 그 발전 사업자의 이익도 더 좋아질 거고 우리가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사주는 발전 단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특혜 논란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규제에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폭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킬로와트 시당 5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비트코인 채굴 업자한테는. 네, 이 이상으로부터는 급격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40원으로 놓고 계산한 이유는 그래도 전기 발전 업자들도 돈을 좀 가져가야 되고 저도 어느 정도 생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최대한 현실적인 가격을 뽑아낸 게 킬로와트당 40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전 단가에 대한 협약이 뭐 사전에 꼭 픽스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율 40원으로 측정을 해놓고 네. 우리가 이제 최고 결산을 해서 과도한 이익이 안 나도록 계약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여러 개 5개 뭐 공익적인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에너지 쓰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다음 프레이저라고 보고 우선에 이제 협약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이익이 안 나도록 발전 이제 그 전기 공급 계약에서 단가를 이제 저희가 사후에 또 추가로 이익이 더 났을 때 더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처음에 저희가 부담을 안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네. 뭐 그러면은 저희는 이 정도 이익만 안정적으로 겨우 가져가는 거니까 과도한 이익에서 살펴할 수 있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업사이드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부 다 뭔가를 하려면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뒷단에 있는 거는 너무 밑그림이 큰 것 같아서. 네. 예, 되게 좋은 의견이시고 제가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원 사업이랍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사실 이게 전부가 저는 공원 사업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게 이 과업을 추진했을 때 FOE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라 아일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유효 전력은 전부 또 채굴 파워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FOE한테도 좋은 일이고 이 탄소 배출권이나 재생에너지 공급 확약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이 구찌가 큰 에어리어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전 굉장히 다양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초과 이익에 관한 전기료의 추후 협상 부분, 그것도 충분히 제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카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둘 사이에서 잘 조율해가지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거나 조언 주실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승입니다. 저는 사실 뭔가 이런 걸 떠나서 제 의견을 좀 오늘 강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강팔구님을 봤을 때 8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 오태리 작가님이 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 칭찬인가요? 정확하게 따지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가치물로서 인식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비트코인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강팔구님이 하는 이 사업이 되려면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과 이런 어떤 기회가 상향 평준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고 상방의 한계가 없으면 앞으로 많은 이로부터 하여금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발전 설비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선뜻 비트코인이라는 그 항목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발전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미지수고 어느 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너무 강의를 잘 들어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뭔지 공부하는 때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 많은 인류로부터 하여금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나서 그때 저는 팔구님이 어느 정도 날아오르는 날개가 좀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아직 충분히 과업은 좋은 과업이나 대한민국 정서상 아직 이 과업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저는 법치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맞는 말이고요. 그냥 100% 맞는 말이라서 제가 반박할 게 따로 없을 정도인데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여기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평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저 또한 그렇고요. 네. 혹시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작품인데 그 바스터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바스터즈 보신 분 있으세요? 바스터즈.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한스 란다 대령이 이제 브래드 피트를 앞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역사의 이제 그 변화는 역사의 변화는 이 1%대의 아주 우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신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소수의 조금 대장님 언어를 빌리자면 에브노멀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다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이 대규모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전력 직원 만났을 때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막 정신이 다른 데 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지금 한국전력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 정서상 시기상조인 과업은 분명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 그거 하나 잡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간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생각으로 좀 뿌리면서 네. 도광양해처럼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긴 숨으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 로비코 과상입니다. 그 방금 전에 그 이세로이님 말씀을 듣고 네. 사실은 저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하면 딴 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작가님 말씀하신 사실 그 에브노멀한 사람들이 네. 사실은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 우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비커 아니면 비트코이너 이런 사람들을 외부의 시선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시선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약간 에브노멀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포인트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형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 전기료 있잖아요. 그 전기료 자체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경찰들이 혼란한 말씀하시는 것보다 도민들이 다 같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전기료 5만 원 내시던 분들이 한 3만 원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사실 이건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적도 없는 거고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전기료가 내려간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젊은 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가정에 가장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이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에게는 10,000원, 20,000원도 사실은 작게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접하시면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의 활로가 하나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야,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전기의 금융화 과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늘려갈 거고 그러면은 주 발전원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솔직히 이게 재생에너지의 S&P가 높은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분명 초기에 그 설치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마진 붙여서 전기를 팔다 보면 LCOE가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면서의 좋은 효과는 당연히 도민들이 누려야죠. 전기료 인하라는 결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강원도 강자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장소에 대해서 이제 역을 얘기를 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트레이딩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독일 같은 경우 에너지 문제가 왜냐면 산업업체들이 그 전기를 이제 각 지역마다 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그 전기라든지 그런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그 에너지 문제가 커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커지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를 트레이딩한다는 거에 굉장히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트레이딩 한다는데.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달에 뉴스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호텔 체인이에요. 호텔 체인인데 빵을 굽기도 하거든요. 거기는 빵 같은 게 주식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킹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븐의 열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스위스도 제가 이제 스위스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뭔가 자본을 내서 거기다가 뭔가 투자를 한다던가. 그래서 왜냐면 우리 사실 정부 관료들은 스위스에서 배우자라는 거를 생각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굉장히 많이 오셔서 필터밸리가 생성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정부 관료들이 많이 오셔갖고 배워가시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STO 토큰 증권에 관한 것도 많은 분들이 뭐 금융업체 쪽에 가서 많이 오셔갖고 다 베껴가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꾸로 우리가 스위스 죄송합니다. 스위스를 너무 사랑해서 스위스에서 뭔가를 하면 그게 이슈가 돼갖고 정부 관료들이 이게 뭐야 거꾸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냥 갑자기 제 상상력으로 볼 거는 아직 제가 많이 아니지만 상상력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스위스가 빵 구우면서 전력 발전을 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신선하네요. 네. 제가 실증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 스위스가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갖다 붙이기가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국토전력의 70% 이상을 수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료분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스위스의 채굴업자들이 발전업자들이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발전 설비를 효율화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네. 들여다보면 보이겠죠? 정부 관료들이. 네, 근데 안 들여다보면. 스위스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에너지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는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스위스 통화가 지금 유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로 같은 경우 점점 가치가 떨어지면서 스위스 프랑이 그대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왜냐하면 스위스에 빙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력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엄청난 물을 실제 가서 보면 산에서 막 녹아서 막 나온 그 엄청난 물의 힘이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수력에 그런 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에 그 빙하가 녹은 거를 댐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양수식. 그렇죠. 그 댐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ESG 관련해서 유럽도 굉장히 지금 해결을 방안을 많이 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다 따라합니다. 지금. 네. 왜냐면 스위스가 유엔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젠다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다 먼저 알고 정부 관료들이 거기 가서 뭐가 빨리 해야 되나 이렇게 따라하고 천천히 오는 거죠 우리나라.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전력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해외 실증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 카더라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왜 중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력발전소, 발전소장이 공안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전기가 다 없어지고 있다고. 공안이 와갖고 이렇게, 케이블 하나 따라가갖고 벽 허무니까 거기 채굴기가 쫙 있었던 거야. 예. 부정부패한 관료들이 거기서 채굴을 했던 거죠. 그런 일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어디 딱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카더라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버려서 지금 되게 좀 그쪽 사람들이 되게 수세적으로 나오는 것도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예. 좀 그런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뚫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발표 시간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주도하일 거예요. 분산에너지 특별지구라고 해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구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야, 너네 중에 지금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가장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역구한테 국책 예산 쏜다. 이게 분산에너지 특별 그거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제주도도 들어가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경쟁해서 뭔가 이기려면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뭔가 다른 거를. 근데 제가 다 지역마다 뜯어봤는데 다 그나물에 그 밥이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제주도가 용단을 내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활용해서 유휴전력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라는 아이템을 내놓으면 뭔가 되게 괜찮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제주도지사 출신이거든요. 블록체인 이해도가 되게 깊으세요. 예. 실제로 제주도를 블록체인의 섬으로 만들겠다 선포까지 하셨다가 그때 또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바로 수그러들긴 했는데, 예, 여튼 지금 이렇게 되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신라 같은 구멍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서 집요하게 파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혹시나 그런 신라 같은 구멍을 좀 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 조언을 한번 청취해 보고자 만들었던 자리였고, 예. 여튼 스위스는 참 귀감이 되는 국가입니다. 참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스위스 쪽에 채굴 기업이나 그런 동향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네. 강서 모비커스에서 온 신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발군님께 프레젠테이션에서 정서적인 접근을 알려보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를 뇌의 정서적인 부분이 고장나면 결정을 못한대요. 즉 반대로 정서적인 접근이 결정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실증 사례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해서 어느 공무원도 거기다 딴지를 걸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정확한 수치까지. 마치 그거 같아요. 작가님이 비트코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맨날 이기는 사람 그들이 이기는데 돈은 작가님이 벌잖아요. 거꾸로 된 것처럼 자료는 완벽하게 강팔군님이 갖고 계신데 저들은 안 움직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이 충분히 만약 효과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얼마에 팔면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물어볼 수도 있게. 그러면 조사해 보세요라든가. 그런 접근이 그걸 이제 제안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유의미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단체가 이게 사단법인 태양광 협회라고요. 호남 지역이랑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업자, 다 일개 국민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태양광 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외협력 처장님이 제주도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분이랑 면밀하게 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되게 유의미한 얘기까지 많이 오고 갔었는데, 예, 그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예, 여기서 막힌 거죠. 예. 그 감성적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발전원은 그 한국전력 밑에 자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전기가 버려지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히. 예. 근데 이 민간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진짜 자기 밭 갈아 엎어가면서 그 태양광 부지를 설치를 한 사람들인데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력 제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보니 진짜 이분들은 뭉쳐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예. 제가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는 뭐 아까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 3조 같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됐을 경우에 모두가 이득인 사안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결과가 실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득인데 실행이 안 되는 거면 이 약간 빌드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지금 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없고 오늘 다 여기서 대부분이 처음 듣고 처음 구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원래 예를 들어 좀 전기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은 일단은 성인층이고 20대보다는 한 30대 이상 수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의 기준으로는 전기요금이 나온 것 때문에 문제고 기업 단위로는 기업의 그 전기요금이 높아지면서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예를 들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30대, 20대 중반부터 30, 40대로 포인트를 잡으면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은 위주로 예를 들어 전기요금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제목을 잡고 그 내용을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좀 심플하게 얘기해. 결과적으로는 너네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그리고 사업가 기준으로 하면은 그분들이 아마 한전이나 그런 키워드를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나 유튜브를 이용하고 한전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따서 뒤에 서술어를 좀 잘 정해가지고 그런 기업가들이나 사업가들이 봐서 일단은 클릭하게 들어가서 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다면은 내 사업에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거를 왜 안 하지라는 인식 자체를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게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런 거를 강팔부님이 유튜브나 그런 블로그 같은 걸로 한 시간을 내서라도 이게 좀 체계적으로 영상을 계속 올려가지고 그게 한두 명, 두세 명 들어오고 상관없어서 10명, 2명 들어오고 상관없고 왜냐면 이게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이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팔부님의 의견을 다 공조하면서 좀 단체 커뮤니티라고 하면 좀 너무 큰 범위긴 한데 그러니까 여론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 타겟팅을 잡아서 빌드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범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 들으셨죠? 네. 유튜브 하시는 분. 아,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요. 유튜브 같은 거는 영 제가 못하겠어요. 예. 제가 오늘 올려드릴게요. 아, 예. 뭐 전기 금융화 좀 잘 다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장님이 열심히 저는 진짜 대장님한테 여러모로 많이 고맙지만 이게 지금 그 출연 요청이 쇄도를 하시잖아요, 대장님이. 몸값이 되게 높아지신 상황에서도 꼭 전기 금융화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고 하면 좋을 텐데, 예, 저는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막 그런 재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 이렇게 재능 넘치시는 분이 뭐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당연히 충만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 가서 싸워라. 이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거 수십 번을 한 거라서
그냥 말싸움에서는 안 질 자신 있는데, 예, 좀 유튜브 찍고 이런 게 조금, 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예, 이번 질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부산의 장박사입니다. 아. 네, 제가 공직에 있어서 이쪽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우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저히 전략을요, 공익적 논리로 철저히 개인의 이기심을 이용하자. 그래서 정치인들은 좀 배울게요. 1,000원 아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 택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값 정도 아니면 전기료 프리 이런 거.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개인의 이기심이 활동을 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말씀하시는데 전체 1년 전기료가 우리 국민들 제주도의 일반 시민들 상업용 세액하는 거예요. 얼마나 되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로 50% 모르겠는데요. 프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계산해보고 반값 해줄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정치인들의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관계자들,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은 첫 번째 민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게 되려면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정당성이죠. 그거를 우리 정부 용역이나 R&D나 또는 언론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한테 자 그러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텐데 어떻게 쓸래? 그러면 예를 들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거야. 너가 공익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익이 아니야. 공익으로 맞서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얘네들이 얘기한 반대 논리를 격파하는 걸 연구해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것을 그럼 예를 들어 부산이에요. 원자력 어떻게 할 거예요? 보실 거예요. 풍력 발전 어떻게 해요? 이 남는 전기를 가지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를 저출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탈탄소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네. 그건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전기료 깎아주고 우리가 삶이 나아지는 거 이게 훨씬 더 관심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대선 주자가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비트코인 술자리를 만드는 거 이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개인의 이기심과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고 언론들한테도 줘서 레가시 지금 레가시들이 있잖아요. 여기 아마 전기세금을 한다면 반대하는 많은 논리들이 있을 거고 거기 예방자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격파하는 것을 같이 특히 우리 모비커 쓰면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못 움직여요 지금. 비트코인 빗자만 꺼내도 잘립니다. 네, 블록체인의 글자도 꺼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감하게 이 이야기가 나가려고 하면 여론이 형성돼요. 네. 그래야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국정감사든 어느 자리에서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면 우리 강팔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답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로드맵을 잘 만들어 보시면서 이런 주기적인 모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같이 논의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끔 하는 의견이었고요. 제가 충분히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제가 다 돼서 FOE 사업 동향 보고 및 조언 청취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다음에는 이제 그 모빙 매니아 김동욱 대표님께서 발표 자리가 이제 계획이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